가부좌의 실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부좌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의문들을 조금씩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가부좌를 해 보셨나요? 가부좌를 할 때 가장 아픈 곳이 아마 삼음교 아마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 뼈가 있는데 이쪽 뼈와 이 왼다리 뒤쪽 뼈가 닿거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발목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주 큰 고통을 느끼실 거예요. 가부좌의 특징이 하나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가부좌가 굉장히 이롭다는 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수행 잘하고 명상 잘하는데, 거의 이런 이유를 들어서 가부좌를 거의 포기합니다. 어찌됐든 한 분이라도 행여나 가부좌를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이 고통이 결국에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고통에 열을 동반하게 되는데 열을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몸이 뜨겁게 만들어져요. 고통이 그냥 고통인 게 아니고 열이라는 어떤 현상을 일으켜서 몸을 덥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의 찬 기운들을 이렇게 몰아내서 병이 낫게 하는 어떤 현상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요령이 있는 건 아니고 요령껏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고통을 어떻게 느끼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수용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고통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령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어요. 마음. 몸은 물리적인 거라서 일단 아프다는 것은 경락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뭐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오래 하다 보면 기운이 튼실해지고 그러면서 고통이 적어져요. 그러다가 가부좌를 하면서 오는 고통은 없어요. 가부좌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해보지 않으면 다 백해무약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적인 그러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안 하지라고 하는 그런 사견을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서 자기가 직접 느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가 또는 해롭게 하는가를 느껴보는 게 그게 답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도 빨개져 있는데요. 지금은 이 정도밖에 저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조금 빨개져 있긴 하지만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플 때는 여기에다 손수건을 겠어요. 손수건. 이 손수건을 개가지고, 이건 마스크인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프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 고통을 일부러 키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세는 유지해야 됩니다. 이 결과보다 이 자체는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얘가 이렇게 뜰 거예요. 얘가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떠요. 그래서 이걸 들고 있기도 뭐하고 내리기도 안 되고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럴 때는 화장지 같은 걸 개면 좋아요. 화장지. 이렇게 딱 하나 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완이 돼서 빼버리면 얘가 닿아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가부좌 이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칭이 돼가지고 몸이 이완돼서 부드러워져요. 실제로 가부좌를 끝나고 나서 몸에 스트레칭을 해보면 얼마나 유연해져 있는지를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부좌는 여러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해보면서 알 수 있어요. 혼자 떠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뭘 말할까요? 손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손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놔두시면 돼요. 뭐 이렇게니 또는 이렇게니 요렇게니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에 신경이 쓰이지 않으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계속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내가 신경 한 가닥을 여기에 빼앗기게 됩니다. 명상은 가장 효과적일 때가 한 곳으로 마음을 모아졌을 때입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면 이런 것도 좋습니다. 삼지인이, 이진이, 또는 뭐 항마자니, 또는 뭐야 부처님과 차는 여러 가지 이 손 모양들이 있는데 그런 건 그렇지만 아마 가부좌를 시작하면은 처음에 이런 거 정신 없어요. 앉아있기도 힘든데 일단은 앉아있다 보면 복자는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래. 집중을. 예. 그 집중이라는 게 자기가 의도하는 집중을 말하겠죠. 나는 어디를 집중하고 싶은데 그것이 방해되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집중하려고 하는 그거를 일단 놔두세요. 지금 뭔가 내 몸이 고통을 통해서 그거를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 고통스러운 부분을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시각적으로도 바라봐 주시고 그 고통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을 끌어안으세요. 고통이 친구가 됐을 때, 고통과 하나가 됐을 때 그 고통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이제 즐거움 요소로 바뀝니다. 해보면 압니다. 의심 갖지 마시고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5분이든 10분이든 제가 가부좌를 처음 하게 됐을 때 늘 반가부좌로 하다가
결과업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일어서 바로 올렸었어요. 그때를 재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가업자를 해가지고 다리를 딱 올렸는데 벌써 이 한 달이 올리면서 이 발목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거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렸다가 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시 올려서 겨우 어떻게 한 몇 분 했나? 그게 제가 가부좌를 혼자서 처음으로 했던 기억이에요. 그 짧은 그 몇 초의 느낌이 너무 새로웠고 저를 놀라게 했어요. 뭔가 강력한, 야 이거는 정말 해볼만 하구나 라고 하는, 뭘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이 매력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일단 명상을 하기 위해서 앉았을 때는 이제는 가부좌를 했어요. 그럼 그때까지 해왔던 어떤 집중이나 어떤 수행법은 할 수가 없었죠. 이 가부좌 이 자체가 되질 않았으니까. 그래도 그렇지만 이 가부좌가 너무나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명상을 안 하면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계속 명상을 할 거라면 앉으면 자선할 때는 가부좌를 하자 이라고 제가 마음속에 정했어요. 그 뒤로는 실제로 가부좌를 안 해, 반가부좌를 안 하고 결가부좌를 했습니다. 집중이라는 건 그것도 하나의 관념이에요. 뭔 말이냐면 어떤 억지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꼭 안 해도 되는데 집중은 해야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반문입니다. 벌써 집중을 하게끔 이 자세가 집중을 유도하잖아요. 다리에. 그거는 집중 아닌가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았음에도 떨어지고 싶은데도 여기가 계속 그 고통이 내 마음을 이끌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그 아픈 곳을 향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이 자세를 통해서 알아서 되는, 힘을 써서 하는 집중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집중도 있어요. 가부좌는 굉장히 많은 관념을 깨부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부좌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명상에 대한 어떤 지식들 또는 해오던 것들을 일단은 옆에다 제껴 놓으시고 가부좌를 하는 것을 먼저 집중해 보세요. 이 가부좌 자체가 열반에 이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가부좌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치 소형차에서 성능이 좋은 뭐 슈퍼카? 네, 그런 차로 바꾸어서 어딘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의문이 있으면 물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 명상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탐험해보지 못한 곳이에요.
들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돼. 가부좌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요. 땀이 막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리가 차디차디해요. 그래서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보온. 담요로 다리를 덮어야 돼요. 지금 제가 담요를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냉기가 돌기 때문에 일단 다리를 항상
담요로 덮어주세요. 습관적으로. 상반신은 일부러 옷을 좀 입으세요. 처음에는 땀을 흘려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더울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땀이 고통에서 좀 노연하게 해줘요. 그래서 땀 흘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찬 것을 그냥 방치해서 놔두면 오히려 이 냉이 몸을 쳐서 냉이 들어요. 참고 하면 안 돼요. 이 차가운 것과 더운 것 이런 건 참는 게 아니고, 특히 냉기라는 것은 내 몸에 있어서 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냉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부좌를 하면서 몸이 열이 나니까 그 냉기가 밀려나면서 차디 차요. 만져보면 실제로 차디 찹니다. 근데 체감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 열이 나니까. 근데 만져보면 차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덮어주면 따뜻해지면서 고통이 수그러들어요. 그런 시간을 몇 달, 몇 년 그렇게 보내야 돼요.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몇 년 안에 또는 몇 달 안에, 이런 건 저는 다 각자 다르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가부좌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늘질 않는다는 거지. 예, 저도 3년 동안 했어요. 혼자서 하루 1시간씩. 근데 이게 3년 동안 해도 고통에 수그러들거나 또는 늘질 않아요. 똑같아. 3년 동안 내내 똑같아.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엊그제 만난 분은 15년 동안 했대요. 15년 동안 1시간 반씩. 그런데도 거기도 똑같대요. 저도 가부좌 잘하시는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맞는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으로 했어요. 핵심은, 답은 그런 거였어요. 시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그 고통을 충분히 맛보고 그 고통의 한계치를 넘어가 보면서 그 고통을 넘어갈 수 있어요. 고통의 한계를 알 때, 그때 고통은 친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고통은 나에게 이로운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뭔가를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 저 말 해봅니다. 어쨌든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너무나 생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별로 없어요. 다들 부정적인 말만 하지, 가부좌 하면 좋다라고 한 사람은 100명이 1명이나 만나면 그건 축하받을 일이에요.
가부좌를 하면 몸에 힘이 좋아져요.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좋아집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가 하는 일에 믿음이 가요.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가부좌를 하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들이죠.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혼자 계속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네. 오늘 영상은 대충 마무리 할게요. 항상 끝나면 스트레칭 아시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동작을 일으킨 다음에 숨을 참고 이렇게, 스트레칭 기본적인 거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동작을 일으키고 참고 조금 버텨주는 거예요. 쭉 느끼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그 느낌들을 충분히 느껴주는 거.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짜릿함, 편안함, 또는 약간 힘듦, 이러든 저러든 그런 것들을 쭉 느낌을 온전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재산이에요. 느낌들이 변하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그때 충분히 느껴주면 하면서 내가 뭔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하지 마시고 늘 마음을 두고 사랑스럽게 항상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느껴주세요. 행위는 결국에는 그 마음에서 느끼고자 하는 그 느낌, 그걸 얻기 위한 것이에요. 행동은 느낌을 유발합니다. 느낌을 잡으세요.